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 오늘은 명지대와 세안대 준결승 1경기 제2차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김만수 8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네, 1차전에서 줄곧 우세하던 바둑을 세안대가 역전당했습니다. 2차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세안대학교 입장에서는 네. 1차전의 패배가 좀 아픕니다. 유리했던 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2차전에서는 명지대보다 이점이 세안대학교가 의외로 우승 경력이 아직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강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역시 또 5대5 승부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26강 토너멘트입니다. 1차전은 페어 대국이고 2점이 주어졌고요. 2차전은 릴레이 대국입니다. 3점이 주어집니다. 양팀 합계 초반 17분, 중반 19분, 나머지가 종반입니다. 3차전은 개인전이고 4점이 주어집니다. 네, 각 팀당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1분에 5집씩 공제가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결승에 올라가는 팀이 연세대와 중앙대 또 이기는 팀과 결승에서 붙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선수가 어느 쪽이 더 좀 두텁게 구성이 돼 있는가 하는 건데요. 비슷하겠죠. 네. 근데 명지대가 아무래도 선수층이 제일 두텁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세안대학교는 강자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요. 또 두 대학 간의 대결은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평상시보다 더 강한 수들이 확실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또 착각의 또 승부를 좀 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과연 2차전에서는 세안대가 1차전에 당한 패배를 갖다 안갚음할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대 대학 동문전. 명지대와 세안대 준결승 1경기 제2차전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세안대 일장입니다. 박중훈 선수입니다. 생활체육학과 1일 학번이고요. 기풍은 실리형 기풍이라고 합니다. 2022년 서울시 전국체전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었고요. 단점은 끝내기가 약하다고 합니다. 네, 바둑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박종훈 선수에게 배우는 학생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명지대 일장입니다. 강민찬 선수입니다. 바둑학과 2학번이고요. 기풍은 아주 특색이 있네요. 선실리 후탁의 기풍이라고 하네요. 네, 좌우명은 유수부쟁선. 장점은 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단점은 느슨하다고 합니다. 네, 부산시장배 일반부에서 우승을 했고요. 연구생 3조 출신이라고 합니다. 올해 갓 1학년 새내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따끈따끈한 강자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2학번의 출생이 이제 98년도네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18학번 18년도에 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94년에 태어났거든요. 네, 22년도 학번이라는 게 발음이 22학번이 안 돼서 예, 참 애를 먹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94년도에 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94년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놀랐었는데 벌써 그 뒤로도 많이 지났네요. 자, 역시 강자들의 바둑이고 또 젊은 선수들이라 처음부터 그냥 막 파고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좁은 데서 펼쳐지는 이런 어려운 변화는 모르면 들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대학 동문전 하면서 2022년도 학번을 얘기해 본 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2학번 친구들이 그 경북대에 있을 때 한 명 있었죠. 아, 그랬나요? 그때 한 명 있었고 이제 다른 대학에서 살짝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새내기들은
평상시 실력보다 좀 더 대학 네. 동문전에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는. 일단 특히 초반은 워낙 공부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자, 특히 이 모양도 AI의 정석인데요. 네. 단수를 이제 친 다음에 백이 이거를 이제 손을 빼버려요. 네. 그럼 이제 만약 또 따냈다라고 하면 손을 또 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손 빼고 두 번 손 빼고 패를 또 걸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패를 또 의도적으로 안 이겨요. 네. 그래서 세 번 이렇게 흙이 네 번의 돌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되게 기분은 좋아 보이집니다만 결국 네 번 투자해서 스무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부분 손을 빼는데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요 정보를 모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네. 대부분 용맹하신 분들은 패를 하고 패가 네. 두려운 사람은 사이기 바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손을 빼죠. 여기는 당분간 서로 안 둡니다. 자, 그래서 이 바둑이 귀가 패가 어쨌든 남아있는 모양인데 서로 간에 안 둔다. 네. 그래서 이 모양이 AI 정석 중에서도 은근히 쉬운 듯한데 어려운 정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여기서 협공이 있고 원래 구침류가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이론에 따지면 지금은 구치면 안 되죠. 이거는 세력이 다 죽어버리니까. 전통적으로 따지면 이게 협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약간 변형돼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서 중앙을 팍 씌워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역시 뭐 선수들이 AI 세대들이다 보니까 네. 특히 강민찬 선수 2학번 친구들은 AI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다 또 연구생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벌써 이세돌이 져서 깜짝 놀란 게 네. 2016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벌써 6년 지났어요. 정말 6년 반이 지금 지났는데 네, 그 당시 강민찬 선수 6년 전이면은 초등학생 6학년 때 그런가요? 대충 그 정도죠. 그러니까 예, 저희 아이 하면서 당하고 있었지만 네, 예, 어린이들은 그때부터 AI로 이제 학습한 거니까 아마 두는 게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협공은 좀 기존의 방법을 썼네요. 일단 백이 붙여가는 거는 이제 좀 중복형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늘면은 이렇게 뒤로 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 돌 하나를 버리고 넓은 데를 차지하려는 그런 류의 작전인데요. 네. 나중에 보면 이런 거 선수가 다 되니까 막상 흙의 모양이 좀 실리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버리려는 작전을 구사하게 되니까 흙은 그걸 막기 위해서 보통 젖히고 뭐 하나 받으면은 좀 세게 압박을 갑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두는 거는 정말 옛날 수법인데 이제 AI 세대라는 강민찬 선수가 이걸 알까요? 이거 뭐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역시 잘 모르죠. 저런 변화는 정말 네. 예전에 충암연구 보고서나 뭐 이런 데서 네, 나오던 맞습니다. 그런 모습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강민찬 선수가 이제 22살인데 이 젖히고 뭐 이런 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런 수법들이니까 좀 아이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네. 흙이 날일자 붙임을 한 거는 원래 또 한 칸을 두면 공격이고 네. 날일자는 수비라는 건데 AI 세대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다 날일자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끊으면은 원래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복형이 되거든요. 이거는. 네. 자, 이거는 이제 백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는 구조고, 자 여기서 그럼 뒤로 빼야 되는데 뒤로 빼면은 어쨌든 당하는 건 똑같아요. 네. 지금 그 자리로 넣을 수는 네. 없나 보죠. 지금 이제 이 잡으러 가는 게 되냐 안 되냐 부분인데 네.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막고 한 칸 뛰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된다고 치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 형태가 흙이 잡혀요 지금. 네. 일단 늘었습니다. 자,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을 그냥 잡겠다는 뜻인데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손 빼도 돼요. 그러네요.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짚어가면은 흑돌이 분명 많은 곳에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백이 좀 더 돌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지능도 저 네. 점수가 얘기해 주는 거는 뭔가 좀 중복형을 만들어서 백에서 약간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AI 시니어 선배들은 AI 정서 몰라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주니어 쪽은 이렇게 살짝 비틀어 버리면은 또 옛날 정서가 몰라서 문제예요. 네. 강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역설적인 함정에 빠졌는데 박중훈 선수가 이제 그 가운데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옛날 정서가 묘하게 잘 사용하면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옛날 거라고 무시할 거 없죠. 네. 요즘 저희도 이제 보면은 애들한테 보면은 옛날 정서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이 얘기가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서는 쓰질 않으니까. 네. 근데 이게 바둑이라는 게 다양한 세대와 바둑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비틀어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옛날 정서도 알긴 알아야 되죠. 거기요. 보통은 한 칸 네. 뛰는 무슨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 수는 왜냐면 이제 일단 넘어가는 건 똑같은데 네. 이 모양에서 이제 흙이 이 자리가 워낙 급소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백이 갑자기 중앙에 돌이 오질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좀 완전 공배가 돼요. 여기 뒀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3-3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먼저 둘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까지 해놨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여기 들어가서 집이 생길 때 외에는 이득이 없어요. 거꾸로 이거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길 안내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 급소 좀 때려달라. 길 안내 해주는 거라서. 네, 일단 3-3을 그것까지. 네. 자, 3-3은 이제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호구친 수는 고수들이 두는 수죠. 네. 원래는 있는 게 좀 나았을 겁니다. 네, 3-3을 안 들어갔는데 이건 들어갔어야 돼요. 백이 서로 약간씩 좀 왜냐면 두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1차전에서 다른 선수들이 지금 바둑을 너무 격앙돼서 두다가 결국 실수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 때는 좀 차분하게 두자라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좀 냉정해지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히려 2국에서는 2차전에서는 또 1차전과는 달리 굉장히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선수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결국에는 착각은 종장 선수들의 목입니다. 잘 두고 못 두고는요. 착각이 나올 때가 그때가 제일 많죠. 네. 자, 3-3을 받느냐, 그냥 두 칸을 벌려놓느냐. 일단 이 모양은 백이 흙이 집이 있잖아요. 그게 뭐 크게 공격당할 돈은 아닙니다. 이미. 그러네요. 3-3을 두면은 백은 요 자리가 일단 아프기 때문에 하나 받아놓는다고 봐야 되는데 집으로는 흙이 이득인데 중앙에 대한 어떤 이 장악력이 좀 달라지죠. 여기를 두게 되면 백은 여기를 두진 않고 3-3 파겠죠. 요거는 집으로는 백이 이득인데 중앙 장악력이 떨어지고요. 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손을 뺐습니다. 여기서 날짜 걸쳤는데 손을 빼면 고수라는 거거든요. 저기서요? 네. 양걸침 정석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손을 빼시더라고요. 정말 인공지능이 양골침 정석 별거 아니야 이렇게 좀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석을 다 외우고 이제 손을 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손 빼신 분은 좀 드물다고 봐야죠. 그래서 웬만하면 받아두시는 게 웬만하면 낫습니다.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는 게 바둑 TV 내가 맨날 보고
아, 맨날 그 훌륭한 해설자들 얘기하는 거 맨날 내가 다이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네. 왜 막상 기원에 가서 두면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AI 정석과 포석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리를 먼저 차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 차지한 다음에 공격 당하면은 또 살살살 이제 타개하는 건데 네. 동호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타개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은 이제 초반 정석을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오히려 성적이 나쁘신 경우도 좀 많죠. 자, 박종 선수도 이제 바로 일단 날짜 붙임을 했습니다. 근데 하니까 점수가 오히려 깎이죠. 왜냐면 여기 뒀으면은 둔 이상은 둬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두던지 이렇게까지 해놓고 모양을 이쪽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두다가 갑자기 손을 뺐죠. 흙이 여기를 두니까 다시 100이 올라가죠. 네. 네. 흙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협공을 하든지 뭐 이거 타고 나가든지 해서 공격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뜻입니다. 정석 구조상 이제 100이 선수를 얻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돌을 딱 멈추고 100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저는 그 좌악이 나오는 저런 네. 정석을 보면은 참 좀 슬픈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많이 네. 두던 날일자 이 손으로 들어가고 삼삼 네. 받을 때 1, 2비전 하던 정석은 간대 없이 새로운 애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 요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예, 많은 분들이 이게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AI 나오기 전에도 요거를 생략했었어요. 아, 원래. 그랬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철원 구단 같은 경우는 네. 이것조차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더 벌려버려요. 네, 그렇게 많이 벌렸죠. 네. 네. 제가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 이거 네. 왜 안 하냐? 네. 심지어 여기 침입도 남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공격형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수는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공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기로 오고 팍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된다. 최철원 구단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먹힌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기존의 1등 네. 정석이 나중에 문제점이 좀 발견됐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AI 전에도 이미 그렇게까지 두진 않았는데 네. AI 나온부터는 이게 최철원 구단이 그렇게 안 둘 때는 아무도 그렇습니다. 따라하지 않더니 AI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따라하더라고요. 네. 저렇게까지 네. 돕니까? 야, 어제 센데요. 초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조금 여기서 늘기까지 하나요? 원래는 흙이 여기서 밀어 가든지 늘어서 싸움하면은 백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 형태는 네. 엄청 곤란하거든요. 원체 이거 밀었다는 얘기는 네. 버리기 딱 좋아요. 지금 버려놓고 새로운 데 가야 됩니다. 아, 이건 버리겠다는 그렇게 뜻이죠? 두겠다는 뜻이네요. 네, 뭐 정말 구단들의 구단들의 수네요. 지금 흙이 좀 못마땅하다고 네. 얘기를 하네요. 네. 뭉쳤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대학 동문전에 2학번 새내기들의 바둑을 보면은 네. 이 친구들이 약한 바둑은 아닌데 네. 이 수많은 선배들 앞에서 이제 처음 바둑을 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확실히 굳어요. 아, 예. 강민찬 선수가 이렇게 굳어서 둘 바둑은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뭐 강민찬 선수뿐이 아니라 모든 이 새내기들이 하나같이 다 굳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밀면은 그냥 수비 바둑, 네. 집 바둑인데 되게 공격하려면은 이렇게 네. 여기를 안 맞고 여기 유도해서 뭐 가령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박종훈 선수 공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바둑이란 게 내 돌이 많으면 공격하고 상대 돌이 많으면 도망치고 저게 뭐 기본 원리죠. 날저 구침에 뭐 네. 어깨 짚게 하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원래는 이렇게 공격하려면 이렇게 두는 건데 네. 프로들은 이상한 공격 안 한다가 아니라 공격을 가는 시기가 조금 늦어요. 왜냐면 공격을 가면은 일단 집을 좀 못 초반전 종료 얻으니까요. 1분 네. 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프로들이 대학 동무전 나오면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아, 시간 없는 바둑에서는 공격하는 게 맞아요. 정말 뭐 시간에 쫓기면 네. 타개가 더 어려울 수도 네. 있겠습니다.
1차전 때도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타격한 쪽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실수가 거듭 나올 수밖에 없죠. 네, 팽팽하게 지금 포수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흙은 아주 탄탄한데 우변이나 하변이나 약간 좀 중복의 어떤 그런 모양이 형성되고 있다고 아마 인공지능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흙이 나쁜 바둑은 아닌데요. 네, 큰 차이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타계가 일단 좀 만만치 않고 종장, 중장 선수들이 힘을 쓰기 좀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게 초반전 세안대교가 좀 유리한 바둑입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회 대학동문전 명지대와 세안대 준결승 1경기 제2차전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안대 이장입니다. 한창한 선수입니다. 한창한 선수 역시 1차전에서도 나와서 활약을 했었고요. 전국대 우승 경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세안대를 대표하는 네. 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명지대 이장입니다. 이민호 선수입니다. 바둑학과 06학번이고요. 기풍은 전투형 기풍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개가가 약하다고 하네요. 네. 전투가 세다는 얘기인가요? 이민호 선수는 이 명지대에서도 유독 대학 동문전을 잘 두는 선수예요. 거기 좀 특화된 실력을 더 갖고 있네요. 저도 수차례 대구한 걸 봤는데 네네. 일단 빠르고 전투 수익이 엄청 강하고 그래서 지금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양 대학을 대표하는 강자가 나와서 중반전이 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돌이 붙어버리죠? 끊을 건가 늘 건가? 상대 돌이 많은 지역이니까 일단 늘어둡니다. 자, 이 바둑은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여기 3-3이에요. 3-3 내지 이 붙여서 수를 내려갔을 때 여기가 이제 얼마나 깨지느냐. 두 번째는 이 백의 입장에서는 또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 약간 불안정하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막는 수를 먼저 둘지 아니면 뭐 깨러 가는 걸 먼저 둘지. 초반 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패는 아마 후반때나 나올 겁니다. 네. 흙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 때리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으면은 이렇게 버텨서 이 패를 피할 길은 없어요. 지금 이 모양은. 그 자리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바둑이 백이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이 패가 남아 있는 이상은 뭐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네. 바둑 어려운 바둑입니다. 아까부터 누가 먼저 둘까 생각했던 우상귀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자, 밀었는데 사실 이 공격형들은 이런 자리 너무 좋아하죠. 네. 여기도 그에 못지않은 그렇습니다.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또 이수가 남아 있으니까 백의 사활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요. 네. 이쪽이 좀 더 어땠을까 싶은데 워낙 공격형들이 이런 수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딱히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우상귀 흙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상변적으로 굳혀준다면 또 백이 또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갔는데요. 이거 허술하지 않나요? 좀 벌써 이렇게 뚫리면 끊기는데요. 네. 이수를 두자마자 조금 백의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젖히나요? 야, 이거 흰바둑돌은 두는 게 다릅니다. 자, 이제 백의 의도는 좀 나왔죠? 네. 여기도 이렇게 빨리 지켜라. 지키고 백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둬서 양쪽을 다 지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게 다 지켜지기만 한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반대로 두고
그러면 이제 나와 끊는 약점이 있으므로 백이 지킬 때 네. 흑은 그러면 3-3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요 자리와 요 3-3의 자리가 가장 반상에서 큰 자리인데요. 요거를 상대에게 두 개 다 뺏긴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실리가 상당히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좌상기를 네. 중심으로 상당히 모양은 좋지만 굉장히 네. 허술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네. 집이 되면 또 너무 큰 집이 또 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민호 선수가 항상 막 흔들어가는 바둑이라 네. 이렇게 있는 바둑을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정도 둬도 끊더라도 이거는 이제 이쪽에 사월이 좀 문제가 돼서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두지 못합니다. 이민호 선수는 이제 정형적인 힘바둑을 구사하고요. 한창원 선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리파예요. 네. 그래서 이 흑이 여기 둔 거, 또 뭐 이렇게 흑이 집이 되는 수는 아니죠. 백은 그때마다 좀 계속 집을 선택을 했는데, 야, 거기서 밀어가네요. 공격형, 나는 공격형이다. 네. 만일 호구 쳐서 둔 거는 또 한창 선수는 또 나는 또 실리형이다. 네. 왜냐면은 흑이 막지는 못하니까요. 끊겨서 늘면은 어쨌든 이게 잡는 수가 네. 남아 있는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의 기풍이 그런 거 뭐 어쩔 수가 없죠. 거기에 막는 게 되나요? 이건 양쪽이 굉장히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쪽에 막히면, 요것만 막히면은, 이제는 사는 수가 없어요. 네. 뭐 거기를 두니까 네. 한창원 선수가 거의 노타임으로 지금 단수 치고 두 점머리를 젖혀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뚫을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이게 잡히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민호 선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잡으러 가는 건데, 네. 이거는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와 맞보기죠. 네. 예. 못 뚫어요, 여기는. 뚫어갑니까? 2점 버리고요. 네. 아니네요. 그런데 막히면 귀는 어떡하죠? 막히면 귀사월이 문제가 되죠. 근데 분위기로는 지금 끊는 분위기인데, 끊는 게 일단 될런지 모르겠군요. 일단 끊어야 됩니다. 뭐 흑은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거기에 지킵니까? 왜 막?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네. 원래 한창원 선수가 원래 집에 굉장히 민감한 기품인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왜 나쁘냐면 여기 젖히면은 이거는 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잡혀요. 거의 잡히는 모양인데 네.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요게 사라지면요. 그러면 2점도 어영부영 잡히고 여기에 둘 수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거는 좀 아무리 한창 선수라도 제가 찬성하기가 좀 어렵네요. 백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놓친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네.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네. 막을 자리 같았는데. 요즘에 그 월드컵 축구에 보면 중껌마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네네. 꺾이지 않는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 바둑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꺾이면 안 되죠. 백의 입장에서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네. 거죠. 네. 이게 뻥 뚫려버리면 공수가 너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게 더 정확한 수네요. 여기 두면은 이건 이 싸움이 약간 불안정한가요? 근데 한 수 더 뜨나요? 그거는 또 두 선수 역시 이 두 대학교 간의 맞대결은 뭔가 좀 격앙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나가나요? 착각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버리고요. 바꿔치겠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멀쩡한 걸 왜 버리죠?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네, 늘고 잡으면 선수 아닙니까? 그냥 잡아서 두는 게 낫지 않나요? 선수 늘고 잡으면 어떻게 넘어가죠? 흙이요? 예. 지금 흙은 이제 버리지 않을까? 아, 그걸 버립니까? 뭐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네. 이쪽이 오히려 좀 4월에 더 올리지 않나요? 네. 뭐 이제 하여튼 지금 이미 이제 이미 엎질러진 도화선에 물입니다. 지금 네. 불이 다 붙어버렸어요. 폭탄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문제인데요. 지금 백이 이건 그냥 잡는 게 정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은 네. 이게 돌은 더 많이 잡는데 이게 다 공배가 채워져서 백이 실제로 득이 없고요. 뭐 여기 끊긴 수가 남아서 중앙이 네. 시커멓게 다시 변화하죠. 무엇보다도 이게 백이 이제 이쪽 패로 도로 걸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네. 백의 4월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수는 역시 좀 격앙돼 있는 네, 라이버전 다운 한 수긴 한데 아,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흙이 이상하죠. 흙이 이건 어차피 백이 버린 돌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더 잡은 거에 불과한데 이게 버리면 뭐 이거는 일단 뭐 백이 대이득을 받습니다. 백이 이런 데서 그냥 원래 입고 끝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네, 냉정하네요. 자, 왜냐하면 백 입장에서는 반발이 쉽지 않은 게 패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흑도 어렵고 백도 어려운데요. 우선 네. 흑은 여기는 지금 여기 두기보다 여기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네, 먼저 둬야 됩니다. 네, 정확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흑이 득을 본 건 맞는데 네. 백이 여기 지키기만 하더라도 결국 요 기와 요 기는 값어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상대 모양 깨러 가야 되죠, 지금은. 자, 패 만들어야 됩니다. 자, 늘고 자, 이게 되냐 안 되냐 승부예요. 늘고 네. 패를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표시죠, 지금. 아닌가요? 그 정도 그 늘기까지 하면 백이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책에 나오는 건데 네. 여기 두면 이걸로 잡히죠. 그런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돌리는 묘수가 있어요. 돌려놓고 두면은 백이 요 돌을 이제 먹여치지 못하니까 하지만 요거는 사이즈가 지금 꽤 작기도 하고 백이 빵빵빵을 해버리면은 중앙이 이제는 흙이 모세를 유지할 뭐 그게 없어요. 네. 네, 정리해버리면은 좀 흙이 매우 심심해집니다. 그렇게 그 묘수인데 지금 무화기에 패를 걸어서 뭐 저쪽을 패감으로 써버리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흙의 선택은 여기잖아요. 네. 이쪽이 지금 5개, 6개 죽였고 12집, 14집, 16집, 18, 20집입니다. 일단. 네. 20집인데 요건 2, 4, 6집이니까 그렇습니다. 15집 손해를 봤어요. 흙이. 15집을 얻어내야 되는데 네. 지금 15집의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패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온 동네 다 패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한 칸을 띄웠다는 건 참 어려운 얘기네요. 좌변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이민호 선수 여기 나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그 얘기긴 한데 네. 먼저 패를 겁니다. 살려둔 수군요. 네. 네. 크다고 봤네요, 그쪽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이 맛보기성이긴 한데 네. 백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네. 잡는 것보다 사는 게 낫고 왜냐면 흙이 대학수를 더 주면서 살아야 되니까. 네. 네, 바둑이 불리한 흙은 지금 평범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원래는 진작에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패거든요. 네, 패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느는 거는 네, 젖히고 연결이 안 되므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건 사는 것도 빡빡합니다. 살아도 또 별 볼 일 네.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패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사실 여기서 패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거북등의 가치가 거기서 생기는데 네. 여기는 너무나 먼 지역입니다. 한창한 선수가 우세하다고 네.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팩이 어쨌든 뭐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패를 걸든지 네. 여기는 뭐 여길 패를 걸든지 그 뒤늦게 지금 패를 걷는 건데 여기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이렇게만 두더라도 네. 보시면 둘레 6집이죠. 8, 12집인데 이거보다 작아요. 네. 이게 더 커요. 그냥 알기 쉽게 패점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우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좀 큰 자리가 항상 귀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네, 두 군데를 다 넣어버렸으니까. 정말 그 자리는 그냥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네. 자리네요. 항상 집으로는 귀가 제일 큰 법이고 그 다음에 변인 거고 그 다음에 중앙인데 이 변의 모양이라는 건 두터움으로 이제 중앙이 커졌을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리가 없어서 그수 그게 더 능률적인가요? 아니요. 이게 불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수가.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일단 들어가고요. 네. 한 칸 때리고 막아야 되죠? 네. 자, 맞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수가 나고 안 나고는 문제가 아니라 막 이렇게 돌려버리고 두면은 처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네. 대학 맛이 동문제에서 나쁘네요. 이렇게 네. 불안하게 두면 수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가 나거든요. 패하자고 딱 달려들면 사실 피곤해요. 1차전에서도 네. 좀 그 불안한 게 나중에 네. 한 번의 실수로 네. 그런 저렇게 백이 저렇게 해서 아껴봤자 2집이에요. 이득 봤자 2집. 그러니까 대학 동문제에서는 한두 집이 문제가 아니라 네. 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단 어쨌든 이거 뭐 손해도 없는데 선취 중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민호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난전이 되면 될수록 잘 두는 게 이민호 선수의 바둑인데 그렇습니다. 스스로 네. 난전을 뭐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민호 선수 하면 뭐 백전노장이죠. 네. 주니어 중에서는. 명지대가 우승할 때 항상 결승판을 찍었던 선수가 이민호 그렇습니다. 선수인데요. 네. 뭔가 이렇게 네. 되니까 심심하게 되니까 아까 우변의 실리 이런 게 좀 돋보이고 있죠. 네. 지금 이 바둑은 뭐 어떤 선택에 자기 네. 선택에 이제 책임을 지는 건데 요즘 뭐 이렇게 이제 녀석 3개밖에 못 잡고 6개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인 건 종료 맞는데 3분 전입니다. 그럼 그 두텁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부가적인 이익을 얻어내느냐 네. 그게 승부인데요. 전혀 이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전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봐야 되겠죠. 한창원 선수가 굉장히 실리적인 감각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제 중앙의 모양을 최후의 승부처럼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이 우세한데 지금 크게 승부처가 보이질 않아요. 중앙 집 짓는 네. 것 빼고는. 지금 결국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잘못이 나올 때까지. 네. 여기 정리하고 이런 데 젖히면 딱 끊어서 이런 실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에는 네.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민 선수가 좀 천천히 둬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물론 압박이 있는데 그래도 천천히 둬야 돼요. 정말 시간이 지금 대차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종장으로 승부를 가야 돼요. 네. 종장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 건 뻔히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그 수도 좀 유리한 거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둘 바둑이 아닙니다. 백이 이제 아무 야금야금 쳐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두고 또 여기 야금야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몇 집 안 돼요. 근데 지금 한창 선수가 제일 바둑을 제일 잘하는 게 야금야금이거든요. 네. 그 야금야금을 이 주특기 선수가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네. 착점을 멈춰야 돼요. 근데 이지훈 선수는 아직 전력이 베일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세력 작전이 어려운 게 저렇게 네.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밀고 들어올 때가 정말 괴롭죠. 이수도 오늘 이면서 컨디션이 안 좋네요. 이게 중반전 찝고 종료 1분 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놓서 이제 막 끊어야 되는데 훨씬 더- 그래야지 상대가 압박을 받잖아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지금보다는 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예,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아꼈다가 상대가 종장 선수가 실수를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장 선수가 이미 여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중반전 종료 30초 전입니다. 네, 보통 30초면 멈추는데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뭐 네. 두 선수가 뭐 거의 1초 남기기 때문에 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고수다. 이런 거 아는 거죠. 실은 백도 여기서 더 둘 이유는 없죠. 네. 중반전 종료하겠습니다. 네, 정말 명지대 좀 3장 쪽에서 뭔가 분발할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제16회 한세실업배 대학동문전 명지대와 세안대 준결승 1경기 제2차전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안대 3장입니다. 이지훈 선수입니다. 네, 이지훈 선수는 전투형 실리파 바둑이라고 합니다. 기력 향상법으로는 프로 기보 감상, 투일기 공부 이렇게 고전 사활을 통한 투일기 공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점은 전투력이 강하고 단점은 끝내기가 약해서 역전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큰일인데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역전 당하면 큰일입니다. 명지대 3장 이재철 선수입니다. 바둑아까 06학번이고요. 이재철 선수는 정말 초속기로 두면서도 상당히 수를 잘 읽는 거로 유명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명지대도 이국의 조합이 굉장히 강한 조합인데요. 네. 오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반전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명지대 입장에서는 역전시키려면 일단 무조건 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패가 없이 역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늘모로 끝내기를 하는 게 원래 무난하긴 한데 네. 여기 둔 거는 뭐 어떻게든 패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변화를 갖고 반발하면은 이제 뭐 좀 이렇게 뜯기고 가는 거죠. 네. 실은 이런 수들이 좀 진작에 나와야 되고요. 약간 여기도 빨리 했어야 되거든요. 젖히면 늘 때 이게 약점이 생기니까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늘 때 사실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데 빵 때려버리면은 지금은 수가 안 나요. 그러네요. 지금은 전혀 수가 안 납니다. 네, 지금 세안대 이지훈 선수는 오프라인 대국이 오랜만입니다. 첫 출전인 만큼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인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바둑 지도 겸 감독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저도 요즘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바둑 스포츠 클럽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바둑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얘기만 듣고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친구도 저도 처음 이제 봤습니다. 뭐 여러 곳에서 많이 활성화되면은 뭐 좋겠죠. 네. 이제 바둑이 모든 세대가 다 어우르면서 뭐 70대 할아버지가 7살짜리 애와 둘 때 흙을 잡고 둬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유일한 게 바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바둑의 폭넓은 이 다양한 세대가 둘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요. 네. 그 장점 때문에 각종 지자체에서 요즘 스포츠 클럽에서 바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거기에다 이어서 뭔가 지금 하여튼 만들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어서 그래요. 껴붙이고 요 약점인데 어쨌든 잊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살짝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네, 껴붙이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네. 이건 또 근데 편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분 고민할 게 없죠.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흙이 좀 뭐 해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지금 뭐 네. 중앙의 구획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네. 크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패가 안 나오고서는 역전이 안 나옵니다. 네. 웬만한 실력이 아니고서는 역전은 불가능합니다. 아, 매섭네요. 네. 네. 이제 백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한 돌이 하나도 없고 네. 약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마음껏 이제 뭔가 수를 내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이으면은 단수 쳐서 축이 되는 네, 거죠. 이쪽으로 잡히고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여기 양보하게 되면은 또 여기가 또 이제 뭔가 수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지금은 수가 더 나고. 그러니까 정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정수가 안 보입니다. 이쪽에 두는 거는 끊어서 또 수가 나고. 네. 네, 이재철 선수가 지금 두지 못하고 있죠. 네, 뭐, 뭐 상대의 묘수가 일단 나온 부분이 나왔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백의 묘수가 나왔고, 뭐 백이 흙의 입장에서는 집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최대치로 버티긴 네, 했는데. 할 수 없었죠. 뭐, 네,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못 받는 거군요. 그러네요. 야, 근데 못 받아도 참. 여기서 이렇게밖에 못 두네요. 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패가 따고 나죠. 예, 막으면 또 근데 패가 어떻게 나네요. 보면은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분리할 때는 패해야 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이 냉정하게 있느냐가 오히려 네. 관건이 됐네요. 이럴 때 보면 또 시간도 부족해요. 네. 뭔가 네, 명지대로서는 뭔가 사면 초가 네. 처한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패를 안 합니다. 이제 냉정하네요, 네. 이지훈 선수는. 네. 제가 이 대학 동문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네. 이제 항상 주니어 선수들과 네. 이 시니어 선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주니어 이 선수들은 이 바둑 교실에서 처음부터 바둑을 배워서 유리할 때 어떻게 하고 네. 불리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학습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맨날 듣는 얘기가 이제 유리하면은 괜히 상대 모양 더 이기려고 덤비지 말고 잡으러 다니지 말고 패하지 말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비 선배들은 유리하면은 더 하러 가죠. 네. 유리하면 더 하러 가고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읽으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주니어 이 후배들 같은 1급이어도 두는 게 다릅니다. 네. 흑 3분 남았습니다. 중요한 또 차이점이 네. 시니어 분들은 많은 분들이 개그가 잘 안 되거든요. 형사 판단이 안 되니까 네. 이래 넣추다가 또 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죠.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유리한 줄 모르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그게 문제죠. 네. 제가 이제 시니어 프로 사모님들에게 물을 여쭤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도가 예전보다 많이 좀 이제 내려가 이렇게 되니까 형세 판에 자신이 없어져서 네. 강하게 두게 된다. 그런 정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리한 줄 알고 네. 뒀다가 반집이나 이래 지고 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막 겁나거든요. 맞습니다. 계산이 될 때가 좋을 때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백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 안 둬야 되죠. 이런 거 쓸데없이 네. 패 빌미를 제공하니까. 끝내기로 따지면 이제 항상 귀 쪽 끝내기가 제일 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끝내기가 3집짜리 조금 넘는데 하여튼 여기 네 그쪽은 뭐 2집짜리인데 이제 한 집 승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편하게 두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차이면은 그냥 맛 좋게 두는 네, 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하게 두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얘가 달라져요. 네. 아무리 많이 이겨도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되죠. 참 말은 쉬운데요. 참 그게 막상 두면은 네.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뒀을 때 예. 네, 그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죠. 지금은 뭐 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긴 해서요. 네. 이해철 선수도 어쩌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야, 어쨌든 뭐 이 명지대가 그냥 강자가 우글우글한 곳인데 네. 역시 그런 명지대조차도 항상 참 이게 우승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사실 세안대는 좀 막강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 우승 경험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요. 뭔가 좀 조금 더 네. 나은 성적을 갖다가 지금 원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좀 세안대학교가 이제 이반은 뭐 거의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3차전에서 이제 주장이 가장 센 선수가 나올 텐데 네. 어떤 선수가 나올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명지대가 좀 더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네요. 지금 아마 여기 이제 단수 치고 있게 되면은 네. 저기 이지훈 선수 여기 둘 거예요. 여기 두면은 흙이 여기 못 둡니다. 자충에 걸려갖고 아, 여기 그러네요. 치고 네. 끊고 네 안무가 거기 또 뭐 치나요? 네 단수 치고 근데 지금 이으면은 이제 이거를 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먹여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아직 대학동문전답지 않은 네, 대학동문전답지 않은 그런 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 수를 왜 두냐면은 자충을 유도하려고 두는 건데 네. 지금 뭐 자충 되지도 않지만 역전하려고 하는 쪽은 그건 흑이 백이 이거는 거꾸로 자충을 뒀어요. 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단체전은 못 던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못 던지니까 네. 그냥 끝까지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두게 돼 있어요. 바둑이 유리해도 그냥 마음 턱 놓고 그냥 뭐 어쩌면 이제 아차 싶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개인전하고는 그런 데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전이라면 벌써 던졌을 텐데 그렇죠. 네, 뭔가 좀 팀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전에 보면은 가끔 저희도 이제 듣는 얘기가 다 이긴 봐도 상대가 그걸 안 던지냐고 투덜투덜 내시는데 네. 그것만큼 사실은 또 어리석은 얘기가 없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다 이긴 바둑. 그렇죠. 다 이긴 봐도 상대가 꼼질꼼질한 게 어쩌주고 하다가 이제 그 사연이 또 있죠. 항상 사연이 있죠. 패는 백이 좀 이게 어려워요. 원래는. 네. 원래는 어려운데 근데 이게 워낙 강자들이라 그냥 패를 이제 백이 슬슬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압박은 뭐 당연히
크게 받는 거니까요. 예전에 이창호 네. 구단의 전성 시대에 많이 들었던 얘기로는 이창호 구단은 많이 유리하면 패 같은 거 가급적 안 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이 매번 뭐 좀 만방 이긴 바둑도 살려주고 모으면 딱 한 집밥만 이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했는데 이제 반신반의했다가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렇게 두는 게 이제 약간 매뉴얼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 흉내 낸다고 양보하다가 내가 반지만 이긴다라고 하는데 개가에 보면 반집을 져 있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되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사실 보면은 뭐 많이 이기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인공지능은 이기는데 주안점을 두잖아요. 확실하게 이기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단단하게 두는 거를 주안점이 있고 이창호 구단은 이제 거기서 더 물러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패 같은 걸 양보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흑이 막 버티고 있는데 패하다가 실수할지 모른다고 이어버리고 뭐 이런 식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자가 두는 거에 흉내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이 신진서 흉내를 너무 내시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어떤 수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면은 따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이창호 구단식도 있는데 요즘 뭐 이세돌과 또 신진서식은 막 여기저기 붙이고 끊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정처럼. 근데 그게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작전이에요. 시간 공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재철 선수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지기가 좀 애매해갖고 개가를 다 일단은 갔습니다. 시간 해제해도 이제 끝냈죠?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시간을 해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이게 시간을 해지를 했지. 항상 그랬죠. 제가 깜빡했네요. 시간을 해지했어야 되는데. 이게 큰 집을 짓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렇게 이제 구구단 단위로 이렇게 만들면 최고 좋은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인터넷이 해주다 보니까. 100원 45집이죠. 흑은 34집. 11집이니까 17집 반 차이. 정확하네요. 아, 2차전에서는 세안대학교가 명지대를 이기고 117초 반성을 거두네요. 세안대학교 반격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세안대학교가 명지대학교하고 3대2로 근소하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안대학교 뭔가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준 그런 한 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차전에서는 착각의 승부를 갈랐다라고 하면은 역시 너무 1차전 때 긴장된 나머지 2차전에서는 또 너무 또 이게 차분하게 반작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명지대 초반이 너무 좀 굳었어요. 굳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았던 한 판이고요. 특히 바꿔치기에 한 번에 좀 승부가 결정됐던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차전에서는 개인전이 나오겠죠. 그럼 개인전이 된다면은 역시 또 주장전이 굉장히 중요해질 테고요. 과연 어느 쪽이 이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